당신은 혹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한가운데서 있는데도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외로운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요. 이건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빛을 찾아 헤매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빛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여자의 이야기. 그녀의 이름은 은서였습니다. 1장, 보이지 않는 무게. 은서는 늘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다기보다는 말을 아껴 쓰는 사람이었죠. 어릴 적부터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닐 때 은서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녀가 본 건 단순히 하늘이나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이야기를 보았고, 감정을 읽었고, 세상이 숨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고 했고, 친구들은 좀 이상한 애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은서는 그 말들이 들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는지, 왜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도 사람들은 불행해 보이는지, 그리고 왜 자신은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지. 시간이 흘러 은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들은 더 깊어졌고 외로움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직장에서 은서는 유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깊이 공감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좋은 동료로 만들었죠. 하지만 퇴근 후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은서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회복이 필요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밤새 고민했으며, 세상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2장, 우연이라는 이름의 초대. 그해 11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은서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큰 길보다 조금 돌아가지만 이 길이 좋았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고 작은 고양이들이 모여드는 담벼락이 있고 빈티지한 간판들이 있는 길. 그날도 은서는 천천히 걸으며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본 적 없는 작은 서점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 길을 수백 번도 더 지나다녔는데 이 가게가 있었나? 낡은 나무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서점, 당신이 찾던 책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은서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이 서점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나타난 것처럼. 망설이다가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방울 소리가 맑게 울렸고 오래된 책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점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구석구석에 놓인 작은 조명들, 그리고 창가의 낡은 안락의자. 어서 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노년의 여성이 미소 지으며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오셨나 보네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이곳의 책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니요. 여기 있는 책들은 스스로 주인을 찾아요. 당신이 필요한 책이 당신을 부를 겁니다.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력적인 컨셉이네요. 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제목들을 읽으며 그러다 문득 한 권의 책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목은 빛을 나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은서는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는 남색 벨벳 천으로 되어 있었고 작은 별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이, 그 무게, 그 아름다움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빛을 나르는 사람을.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장. 빛을 나르는 사람. 그날 밤, 은서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은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편지 모음집이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다른 시대에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긴 편지들. 어떤 편지는 18세기 프랑스의 수녀가 쓴 것이었고, 어떤 편지는 현대 일본의 예술가가 쓴 것이었으며, 어떤 편지는 이름도 시대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깊이 느껴서 상처받았던 이야기. 세상과 조금 다르게 태어나서 외로웠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 그것이 선물이었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 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부서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쉽게 웃지 못하고 남들처럼 가볍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고 여겼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서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빛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릇이 깊을수록 더 많은 물을 담듯이 내 마음이 깊은 것은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의미를 담기 위함이었습니다. 은서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많은 빛을 담기 위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이제 그쳤고 거리는 하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장. 작은 변화들. 다음 날부터 은서에게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자를 봤을 때 예전 같았으면 그녀의 슬픔을 고스란히 느끼며 하루 종일 무거워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은서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 여자가 울음을 그치고 은서를 바라봤을 때 은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여자도 미소로 답했고 내리는 역에서 고맙습니다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공감 능력은 짐이 아니라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꼬여서 모두가 지쳐 있을 때 은서는 회의실에 작은 화분을 가져왔어요. 라벤더였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요. 우리 너무 열심히 했어요.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곧 라벤더 향을 맡으며 하나둘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휴식 후 모두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팀장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필요한 걸 주는 능력.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빛을 나르는 것. 그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5장. 다시 찾은 서점. 한 달 후, 은서는 다시 그 서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같은 방울 소리가 울렸고
같은 따뜻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주인 할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책은 단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시켰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왔고 둘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궁금했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살 수 없는 걸까요? 왜 모든 게 이렇게 무겁고 깊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표면을 사는 사람과 깊이를 사는 사람. 둘 다 아름답고 둘 다 필요하죠. 하지만 깊이를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요? 빛을 나르는 역할이에요. 깊은 곳에 있는 빛을,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진실을 세상으로 가져오는 거죠. 시인들, 예술가들, 치유자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빛을 나르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빛임을 알아야 해요. 자신을 부서진 존재로 보는 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나를 수 없거든요. 6장. 나는 빛이다. 그날 밤, 은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피곤한 눈, 작은 얼굴, 조용한 표정,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나는 부서지지 않았다. 나는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아니라 깊이 느낄 수 있다. 나는 약한 게 아니라 부드럽다. 나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하다. 나는 빛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서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빛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나는 그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 나의 감수성, 나의 깊이, 나의 공감, 이 모든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었다. 세상은 빛을 나르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중 하나다. 제7장. 작은 기적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서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녔고,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은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빛을 나를 수 있을까?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학생에게 미소를 보냈고, 카페에서 지친 표정의 직원에게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으며,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알았어요. 빛은 이렇게 나르는 거라는 것을.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작은 존재감으로.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를수록 그녀 자신도 더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며칠씩 회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빛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사랑은 줄수록 많아집니다. 에필로그.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서는 다시 그 서점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점포였어요. 간판도, 책들도,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여기요. 여기는 몇 년째 비어 있는데요.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법은 필요할 때 나타나고 필요가 끝나면 사라진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이, 그 무게, 그 아름다움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빛을 나르는 사람을. 당신은 빛입니다. 은서가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이 편지를 필요로 하는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당신도 은서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너무 깊이 느껴서 힘들었던 순간.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볍게 살 수 없을까 생각했던 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더 많은 빛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당신의 감수성은 약점이 아니라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깊이는 결핍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빛을 나르는 사람을. 그리고 당신은 이미 빛입니다. 그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누기만 하면 돼요. 오늘 하루 작은 빛 하나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내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그저 그곳에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빛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라는 빛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